안녕하세요. 한동아의 시기보감입니다. 오늘은 토종 사과인 능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들에서 돌사과를 따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사과에 비해서 크기가 작고 신맛이 강했지만 그래도 먹을만 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돌사과라고 불렀던 과일은 바로 능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능금은 토종 사과인데요. 이번에는 능금의 한의서 기록을 통해서 사과의 효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옛 문헌에 주로 내자나 임금이란 이름으로 쓰였습니다. 추자나 빈파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본초강목의 4편에서는 내와 임금은 같은 부류의 다른 종이다라고 하면서 사과의 종류로 다양한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에서는 사과를 평과라고 부릅니다. 사과라는 이름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명나라 때의 야채박록에는 사과나무를 사과자수라고 했는데요. 열매는 오약과 비슷한데 매우 크고 맛은 달면서 약간 신맛이 난다. 빨갛게 익은 과일을 따서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청나라 때의 식물고에는 추자의 맛은 달고 시며 사과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조선의 내의원 식내에는 평안과 함경, 가명의 진성품으로 사과 품목이 나옵니다. 또한 정조실록 20년에는 생리, 임금, 사과, 유월도 합쳐서 일합이다 라는 기록을 보면 당시에 사과가 유입되어 있었고 임금과 사과를 구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과라는 이름도 꽤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현대에 저술된 중약대사전에서는 내자를 사과의 일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자는 동의보감의 멋 혹은 농배라고 해서 요즘 사용하지 않는 한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의 소학과 전문서인 구비방에는 내자를 기록하면서 기존의 서적의 효능을 적고 난 말미에 어떤 과일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내자와 임금의 맛은 서로 달랐습니다. 내자는 본초강목에 맛은 쓰고 성질은 차고 독이 조금 있다라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성질이 차고 서늘하며 맛은 쓰고 떫고 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자의 맛이 쓰고 떫다고 한 것을 보면 사과의 맛과는 거리가 멉니다. 반대로 임금을 보면 본초강목에서 맛은 시고 달며 성질은 따뜻하고 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은 시고 달며 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임금이 요즘 사과와 더 가까운 맛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토종 사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과의 효능으로 임금의 기록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금은 갈증을 먹게 합니다. 동의보감에는 소가를 먹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능금, 사과에는 구연산과 사과산과 같은 유기산이 풍부해서 신맛이 납니다. 이러한 신맛은 치매 분비를 늘리면서 갈증을 줄이면서 피로 해소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먼 여행을 떠날 때 능금 말린 것을 챙겨서 여행 중 갈증과 피로를 줄이기도 했습니다. 능금은 광난으로 인한 설사, 복통이 좋습니다. 의학 입문에는 이질, 설정, 광난, 복통을 먹게 한다고 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특히 설사가 멎지 않는 증상에는 반쯤 익은 능금 10개에 물 2대를 넣고 1대가 될 때까지 달인 다음 능금과 함께 먹는다고 했습니다. 능금,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해서 대장 건강에도 좋고 설사를 진정시킵니다. 또한 유장의 점막을 보호하는 효능도 있어서 소화 불량을 예방합니다. 능금, 사과의 팩틴은 껍질에 많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어야 합니다. 광난을 치료할 때는 푸른색 능금을 사용합니다. 동의보감에는 푸른 것은 광난으로 토하고 설사하는 것을 치료하는 데 묘한 효과가 있다. 삶아서 즙을 내어 마시거나 씹어서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푸른색은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덜 익은 능금을 의미합니다. 능금은 기침 가래를 제거합니다. 의학인문에는 기를 내리고 담을 삭힌다라고 했습니다. 보통 기침은 상기가 되면서 나타나는데 능금이 기를 내리면서 담을 삭히는 것은 기침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능금 사과 껍질에 함유된 퀘르세틴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면서 폐기관지를 강화시켜서 오염물질로부터 폐를 보호합니다. 능금은 감기 증상에도 사용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말린 것을 상한을 치료하는 약에 넣는데 임금산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능금은 상한이나 온역을 치료하는 처방에 넣기도 했는데 약에 넣을 때는 절반 정도 익은 것으로 맛이 쓰고 떫은 상태의 것을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능금 사과를 생으로 먹으면 감기 예방에도 좋습니다. 능금 사과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데 열을 가하면 파괴되기 때문에 비타민C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생으로 먹어야 합니다. 능금은 많이 먹지 말도록 했습니다. 부작용으로 본초 과목에는 많이 먹으면 사람의 온갖 맥이 약해진다. 많이 먹으면 열이나 냉담이 발생해서 기의 운행이 껄끄러워 자꾸 잠들게 하거나 부스럼이 생기게 하고 온갖 맥이 막히게 한다고 했습니다. 통일보감에는 능금의 부작용을 이용해서 불면증까지 치료했는데요. 본서에서는 잠들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많이 먹으면 잠을 잘 자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능금의 부작용은 요즘에 계량 사과를 먹어서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능금의 씨는 먹지 말고 뱉어내야 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능금의 씨를 먹으면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능금 사과의 씨에는 독극물 중의 하나인 아미그달린이라는 청산 배당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금 사과의 씨를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보통 매실, 살구, 복숭아, 사과 등의 장미과 식물의 과일 씨앗에 아미그달린이 많습니다. 서양에는 사과를 매일 하나씩 먹으면 의사 볼 일이 없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동양의 옛날에는 능금을 즐겨 먹는 자는 약방에 갈 일이 없다 라는 속담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요즘은 능금을 먹을 수 없지만 계량 사과로 대신해도 무방합니다. 사과는 아침에 먹든 저녁에 먹든 언제나 약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한동안의 시기보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